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3일 저녁 7시 28분입니다. 북한 핵을 협상을 통해서 없애겠다 하는 것은 코브라에게 독을 빼라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린다면 북한의 핵 폐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협상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니까요. 그러면은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물러나는 걸로도 핵이 폐기 안 됩니다. 다음 정권도 핵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든지 아니면은 북한의 핵무장은 기정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김정은이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자, 이런 위장 평화쇼 다 버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사기극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있는 사실 그대로 보아야 대책이 나옵니다. 어떤 환상을 두고 꿈을 쫓는 식의 외교를 하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보자. 그게 실사구시죠. 실사구시, 실은 현실입니다. 사는 사실입니다. 현실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좋은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이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 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또 간단합니다. 원리가. 북한의 핵을 우리가 폐기시킬 수 없다면은, 폐기시키려면은 전쟁을 하든지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제2의 한국전쟁을 또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좋은 수는 아니죠.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지난 30년 동안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딱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핵 대 핵이죠. 핵 대 핵입니다. 북한의 핵을 우리의 핵으로 대응한다. 우리의 핵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핵무장을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NPT에서 탈퇴하는 거죠. 국제사회가 그동안에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으니까 대한민국은 국가 생존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NPT 10조에 의해서 당당하게 탈퇴하고 핵무장에 나서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핵무장. 이것이 제1코스죠. 자체 핵무장. 그러면 한 2년 동안 고생하면은 북한보다 훨씬 앞서는 핵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동원되면은. 비밀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불가능하면 제1 코스가 안 되면 제2 코스를 찾아야죠. 그것은 91년에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재배치. 91년에 철수했던, 91년에 한국에 있던 수백 개의 전술핵 폭탄을 빼내가고 난 다음에 또 한국은 북한과 함께 이제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다 선언하고
또 남북한이 다 비핵화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따라서 미국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그 전술핵에 대해서 한국군이 공동사용권을 가져야 한다. 공동사용권을 가져야 한다. 나토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토 5개 국가에서 자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전술핵에 대해서 전시에는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이 공동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핵위협에 자체 핵무장하지 않고도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그걸 핵 공유 제도라고 합니다만 뉴클리어 쉐어링, 공동사용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핵과 한국에 있는 핵이 핵 대 핵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만약 미국에 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국에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체 핵 개발하겠다 라고 미국에 통보를 해야 되죠.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저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된 아산정책연구원 전성훈 연구위원의 논문도 똑같습니다. 이분의 주장이 비핵화 실패했다는 겁니다. 비핵화는 실패했다.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하는 논문을 여기 학회지에서 오늘 있었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주최 2018년 국방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인데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분이 쓴 논문의 결론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성훈 씨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안보전략실에서 전략비서관을 했으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북한에 의한 핵 독점이라는 사상 초유의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48년 지구상에서 핵시대가 열린 이래 군사적으로 대치한 당사국 간에 어느 한쪽의 핵 보유를 일방적으로 허용한 사례는 한반도가 유일무이하다. 국가안보의 둑이 터진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핵으로 맞대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은 북한 핵의 인질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사실이 공론화되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 1991년이다. 지난 30년간 6명의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고 우리는 7번째 대통령의 행보를 지켜보는 중이다. 이 지적이 참 아픕니다. 이 지구상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데 어떤 상대가 핵을 갖는데도 핵 보유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지도 못하고 자기도 핵을 갖지 못해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경우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한 한 민족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죄를 지었다는 아주 비굴한 대응을 해가지고 국민을 북핵의 볼모가 되도록 만든 오늘의 현실은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자초한 뼈아픈 대가이다. 훗날 역사는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이 추진했던 비핵화 외교를 서희의 담판과 대비하여 건국 이후 최대의 정책 실패이자 되풀이해서는 안 될 유산으로 기록할 것이다. 후손에게까지 짐으로 남겨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안보가 바로 서야 하며 그 첫발은 비핵화 외교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겸한 반성이다. 나라를 참담한 안보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나선 사례가 없다. 역대 정부는 의혹을 앞세우며 전임 정부와 차별화하면서도
실패한 비핵화 외교를 답습함으로써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 북한 세습 정권의 핵 보유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오래된 레코드판을 돌리듯 비핵화 외교에만 매몰된 결과가 북한의 핵 독점 허용이다. 우리 국민들은 북핵 위협이 별것 아니다. 협상을 통해서 잘 해결되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는 등 북핵 위협을 애써 평가절하하고 비핵화 외교에 기대를 거는 말들에 익숙하다. 너무나 많이 속아왔다는 거죠. 다 과소평가해가지고 왜 그렇게 역대 대통령들까지도 핵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문제다 하면서 구경꾼 입장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안이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것이죠. 새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북핵 불용이니 북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 수 없다느니 하면서도 하는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비핵화 외교 그대로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 사회가 북한 핵 위협에 둔감하다는 외국의 지적에 대해 국민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말 국민을 탓할 게 아니라 역대 정권을 탓해야 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핵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밤잠 설치면서 해결을 모색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은이가 밤잠 안 자고 체제를 걸고 핵무장 건설에 집착해서 결국 이뤄낸 겁니다. 의지력의 대결에서 대한민국 국가 지도부가 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로 형성된 불리한 안보 구도를 타파하고 더 이상 북한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수를 쫓아가며 대응하던 지금까지 수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의 카드를 만들고 유리하게 판을 짜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대북 억지력과 협상력의 동시 확보야말로 북한을 끌려오게 만들고 우리가 국면을 주도하는 새 판을 짤 수 있는 비결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정부의 1차적 책무는 강한 억지력을 구축해서 우리 땅에서 핵이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북한 핵이 터졌을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도 억지력 강화만큼 중요하다. 현재 정부와 군의 조직과 대비태세, 국민교육, 재난대응 시스템에서 북한 핵에 공격받는 상황은 거의 배제되어 있는 만큼 기존의 대응 시스템을 북핵 대응 체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분도 저와 똑같이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과 협상을 하고 미국이 듣지 않으면 자체 핵 개발하겠다고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권 핵심의 역사관, 이념관에 비춰보면 오히려 북한의 핵을 민족 공멸의 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핵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 핵을 그냥 두고 기정사실화하고 재래식 군사력을 우리가 그나마 우위에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남북 군사합의서를 만들어냈으니까 문재인 정권이 자체 핵 개발이라든지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는 전성훈 연구위원의 희망은 이 정권에는 먹혀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국민들이 우리도 핵을 갖자. 우리도 핵을 갖자. 우리는 죽기 싫다. 우리도 핵을 갖자. 북한 핵 포기 안 된다. 그러면 핵 대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려면 대한민국에 핵이 배치되어야 한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공동사용권을 갖던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갖자. 우리도 핵을 갖자.
하는 국민 생존 차원의 몸부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이를 정책화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여 2020년 총선에서 이를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으로 만들면은 국민 지지가 저는 70%, 80%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도 국민의 압도적 여론에 따라가는 정책을 취하든지 아니면 선거에서 망하든지 기로에 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대안을 일지도 모르지만은 이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길 밖에 없습니다. 이길 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공동사용권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 안 해주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미국에 우리가 자체 핵 개발하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정부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망하지 않으려면은 국민들의 뜻에 따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은 압도적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핵을 갖자, 우리도 핵을 갖자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